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엄마는 정말 여러분의 엄마이신가요? 전 단 한순간도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초반부터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저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한 집이에요. 저희 가족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 방도 작고 특히 제 방은 없어서 저는 저희 집 거실을 방으로 썼어요. 집이 가난하니 좋은 옷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항상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옷, 그리고 언니가 입던 옷만 입다 보니 작은 옷도 낑겨 입는 그런 일도 있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메이커 옷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너도 나도 그 옷을 입고 나타났죠. 아디다스, 나이키 등등 너무 예뻐 보이는 메이커 옷들. 엄마한테 나도 메이커 옷을 입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졸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딘가에서 아디다스 옷을 갖고 오신 엄마. 너무 기뻐서 다음날 바로 학교에 입고 갔어요. 하지만 옷이 짝퉁이었더라고요. 그날 바로 친구들에게 메이커 짝퉁 입고 다니냐고 놀림 받았고, 안 그래도 왕따였던 저는 돈이 없어서 메이커 짝퉁을 입고 다닌 아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메이커 짝퉁을 입다가 걸린 게 왜 놀림거리일까 싶기도 하고, 메이커 하나 못 사주는 저희 집이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저는 취업을 위해서 전문계 대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저는 간호학과에 주저없이 지원했고 합격을 해서 간호학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안 좋은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그에 따라서 저를 멀리하는 사람들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은 조금 소름 돋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따라한 적이 없으니 더욱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일 친한 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제가 대체 누구를 따라한다는 건지. 그런데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2학년 선배 홍수땡이라고 따라하지 않냐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대체 홍수땡이 누구길래 이런 소문이 도는 건지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업 후에 2학년이 수업을 듣는 교실 앞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학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뭔가 두근대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면 어떡하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을까 하고. 그리고 마침내 2학년 수업이 끝났고 저는 나오는 사람들의 옷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2학년은 실습 수업을 하는데 유니폼에 이름이 다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인사하면서 유니폼을 보던 중 발견한 이름 홍수땡.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든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랑 홍수땡 선배가 너무 닮은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참 많은 닮은 꼴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저와는 너무 닮아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배를 잡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는지. 다행히 2학년은 그 다음에 수업이 없어서 저는 그 선배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선배도 제 얼굴을 보고 자신과 매우 닮은 저에 매우 놀란 눈치더라고요. 저희는 신기하게 이름도 비슷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수땡, 그리고 선배 이름은 홍수땡.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이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롱에서 뭔가 이상한 사진을 한 장 발견한 적이 있어서 엄마에게 이 아줌마는 누구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엄마는 항상 아는 이모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뭔가 이 비밀 같은 수수께끼를 풀만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어릴 적 사진도 하나둘씩 찾아보고 혹시 우리가 쌍둥이일 수 있으니 그럴 만한 것들을 찾아보자는 제 말에 선배도 동참을 했습니다. 각자의 어릴 적 사진 모으기,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상했던 정황들 모으기. 이것들을 다 모으고 나니 정말 신기하더군요. 저희의 어릴 적 사진은 서로 얼굴만 같고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뭔가 의심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신기한 뭔가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집인 것에 비해 선배의 집은 부잣집이라는 점. 보통 드라마에 보면 아기 바꿔치기를 하면서 한 명은 외국으로 입양을 가거나 아니면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으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어쩜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저희는 여기서 혹시 우리가 쌍둥이거나 자매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서로가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는 왜 헤어진 거고, 저는 왜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에, 그리고 선배는 그렇지 않은 집에서 살아온 걸까요? 언니의 제안으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검사는 놀랍게도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희는 정말 닮은 것뿐만 아니라 자매였던 겁니다. 심하게 닮아서 쌍둥이가 아닐까 했지만 저희는 연년생 자매였죠. 검사 결과지를 보자마자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도 혹시 너무 닮은 것일 수도 있고 설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헤어진 자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어릴 적부터 이런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그래도 꽤 괜찮은 집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알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계속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젠 이렇게 알아버렸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는 제 가난한 집이 너무 답답하고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집에 가서 학교에 책을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심하게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그냥 엄마도 고단한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은 들었지만 화나는 마음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말해버렸어요. 나 진짜 엄마 딸 맞냐고 말이죠. 그런데 엄마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자식이라면 한 번씩은 농담 삼아서든 화가 나서든 해볼 수 있는 말이었는데 엄청 당황하시면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피하셨던 거죠. 전 그 다음날 언니에게 이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가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 아빠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러냐고, 어딜 가는 거냐고 했더니 지방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부모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왜 이렇게 갑자기 가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 가지 않겠다고 반항을 했죠. 그랬더니 제 뺨까지 치면서 욕을 하시는 부모님. 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그 길로 집에서 나와 언니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엉엉 울면서 문을 두드리니 언니와 언니 부모님이 나오셨고 언니 부모님은 절 보더니 너무 놀라신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절 달래면서 언니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는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의 부모님이 무척 놀라시면서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더니 언니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고 이런 상황을 본 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찾아왔고 자신도 제 얼굴을 보며 놀랐었다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아는 지인의 부모님을 통해서 해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매인 것으로 나왔다는 말까지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언니 부모님은 제 이름을 부르며 엉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언니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과거에 연년생인 언니와 저를 키우기가 버거워서 집에 보모를 들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모가 자신의 집이 어려우니까 돈을 좀 융통해달라고 했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집안에 금붙이 몇 개를 들고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절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난리를 쳤고 그러다가 그 보모가 갑자기 생각나서 살던 곳에 가서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정말 애 울음소리가 집에서 났었고 얼마 뒤 그 동네를 떴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소식을 종합해본 결과 절 데리고 완전히 사라졌고 그 이유는 나중에라도 제가 돈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다고 하시더군요. 절 두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서 연락이 오길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곧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고 작정하고 날아버린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찾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으시며 하염없이 부모님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 몇십 년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유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한 그 부모라는 인간들을 잡으러 그 집으로 갔는데 이미 그들은 떠난 후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그 때라는 것이 언제였을까요? 얼마나 더 대단한 돈을 뜯어내려고 절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건지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언니도 너무 분노해 하시면서 이들을 잡기 위해 신고를 하기로 했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와 학교를 다니면서 친부모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간 절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부모님은 밤에 편히 잠도 못 잤다고 하셨는데 절 찾고 난 후부터 편하게 잘 수 있었다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 다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 정말 넘치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얼마 뒤 그 사람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리기도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때리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절 데리고 간 것은 큰 죄지만 그렇다고 절 학대하거나 하진 않았고 정말 자식처럼 키워주긴 했으니까요. 물론 그 의도가 아주 나빴다는 것은 맞지만요. 그런 줄 알았는지 엄마였던 여자가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친부모도 만났으면 된 거 아니냐며 용서해달라고요. 자신도 남편, 즉 제 아빠 때문에 놔줄 수도 없이 데리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키우다가 보니까 자기도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다고요. 알지 않냐고요. 그렇게 말하고 우는데 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절 어릴 때 데리고 가서 친부모님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한 그 사람들이 정말 믿고 분노감에 차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껏 학대하는 일 없이 그래도 잘 키워주신 건 사실이라고요. 생각하면 너무 속쓰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여기서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떠올리며 살기보다는 지금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요. 이상하게 그런 시간들로 제 인생을 소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로 전 그 사람들을 다신 보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절 키워주었던 여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부모님과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만나서 그런지 더 애틋하고 좋아요. 그리고 언니가 있어 행복하고요. 저희 가족은 이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절 찾고 나니 이제서야 이 빠진 삶이 아닌 온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시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